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먼저 현대시장 화재 방화 사건부터 얘기해보죠. 예. 이번 사건 상습 방화범의 소행이더군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방화범이 인천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에 한 5군데 방화를 해갖고 47곳에 점포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장 점포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소실된 건데, 이 방화범이 또 5군데 방화를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CCTV 확인한 결과 집에 가서 이제 방화범을 잡았는데, 그 방화범이 또 상습 방화범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맨 처음에는 이제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을 했는데, 자기가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방화라는 게 결국은 중대사회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사회 범죄고, 그리고 또 만약에 국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미성년자 관광번 같은 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발찌 채워서요. 전자발찌도 채우고 또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네. 통지를 또 주민들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습 방화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개인의 범죄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인분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심히 예.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통 같겠죠. 아수라장일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수라장 맞고요. 지금 마치 폭격을 맞은 시장이 되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TV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현대시장 4분의 1이 잿더미가 되었고 전기마저 끊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또 불이 난 시점이 주말이었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조금 더 하려고 그렇죠. 재고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갖고 또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상인분들이 그야말로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더군요. 현대시장의 정순복 상인분인데 30여 년 전 고무 대야 하나를 들고 생선을 팔다가 정착해서 3남매 뒷바라지를 했다. 가건물이다 보니까 화재 보험에 들지 못한 상인들이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같으신 마음일 것 같습니다. 화재 보험 글쎄요, 들었을까 걱정되는데 보상 문제 어떨까요? 정통 시장이 결과적으로 영세 상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 보험까지 들 생각을 못하는 영세 상인들이 많아요. 다수의 점포가 이제 화재 보상 피해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네. 실정이고요. 현재 47곳이 소실됐잖아요. 47곳 중에 7곳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40곳 중에 33곳은 또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 보험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점포 내 시설물, 물품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7곳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가입 금액이 적어서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인천시 행정 미비 조치가 또 나왔다고 이제 지적이 돼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서울,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시장이 영세 상인이다 보니까 보험료, 화재 보험료의 한 60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인천시는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분들 좀 당장이라도 생계 때문에 장사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인천시도 피해 복구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떨까요? 동구청에서 이제 구호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고, 또 유정복 시장께서는 또 임시 영업 공간을 또 마련해 준다고 네. 하고, 인천 국세청에서는 또 세정 지원을 하겠다. NH 농업각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발급받은 개인한테는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고 또 이자는 12개월간 유예해주겠다. 1%의 또 금리로 해준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을 또 계기로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생각되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사진만 찍지 말고 그 당시에는 또 다 해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또 넘어가는데,
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또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친 방화범 하나 때문에 자기가 상인이 하나도 잘못이 네, 없었는데 그 재산이 다 소실 없어지고 또 자기의 생활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그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네. 한순간에 생업의 터전을 잃은 현대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또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국민에게 또 국가가 의무만을 강요하지 예. 말고 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짜 이럴 때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피해 복구와 지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인천의 뜨거운 이슈가 됐죠. 재외동포청 얘기 좀 해보죠. 정부의 재외동포청 확정 지역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 27일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그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정도에 이제 지역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텐데 재외동포청이 뭐 하는 곳이냐, 왜 재외동포청을 한국에 설립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재외동포가 이제 한국에서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 외교부, 뭐 법무부, 행안부 이렇게 업무가 다 산재해 있었어요.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업무를 못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재외동포한테. 그것을 이제 원스톱으로 네. 재외동포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인천뿐만 아니라 광주 또 제주도까지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이 뛰어든 상황인데 외교부에서는 인천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서울이 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어리둥절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인천일보와 통화에서 외교부가 인천이 유력하다, 또 지난 2일에는 또 서울이 적절하다라는 네네.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외교부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은 전자결제로 법안 같은 경우를 이제 결제를 하는데 네. 수기로 이제 기자를 데리고 결제를 했어요. 그만큼 재외동포청 설립에 좀 애착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지역이 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왜 인천이어야 하는지 정부도 또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좀 어필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903년에 조선 고종시대죠. 그 당시에 이제 제물포 항에서 하와이로 이제 처음 이민선이 떠났어요. 사탕수수 농장 네. 가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 팽배했는데 이제 부모님 다 놔두고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가게 되는 게 얼마나 처참하게 또 생활을 했겠습니까? 네. 또 하와이가 그래서 첫 번째 이민자의 곳인데 하와이에서 이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파독 광부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연합 25국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25개국에서 또 인천광역시에 해외동포청을 설치하는데 지지 선언을 했고요. 총 한 28개국이 또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요자가 이제 재외동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많은 또 도움이 되고요. 인천 지역 사회단체와 여야 정치권도 함께 범시민 유치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아까 앵커님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랑 제주도가 이제 경쟁 도시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강기정 시장이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영훈 도지사거든요. 인천은 아시다시피 유정복 시장이고 네. 여기서 다른 점이 광주 강기정 시장과 이제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가 민주당 인사예요. 그럼 이제 유정복 시장이 이제 파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인천을 네. 좀 이렇게 선택해 주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인천 입장에서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믿을 구석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인천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장봉도 주민들 얘기 좀 해보죠. 장봉도 주민들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음 문제입니다. 네.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후로 계속 소음 문제가 이제 장봉도에 있었고요. 이게 바로 요즘에 생긴 일이 아니라 지난 정권, 예.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로 계속된 그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예. 지난 15일에 이미 집회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앞에서 했고요. 내일 모레 7일 날 또 집회 신고를 해서 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으로 이제 24시간 항공기가 뜨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네. 뜨다 보니까 밤에 비행기 소음으로 잠을 못 자니까 거기 장봉도 주민께서는 낮에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지나가면 창문을 닫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한 인천공항 4단계 활주로가 건설이 작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해졌다라는 게 그 장봉도 주민의 이제 그 집회 내용이고요. 요구사항은 뭐 한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소음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생존권 보장, 두 번째가 장봉도 전체 소음 대책 지역 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어족자원 피해 보상입니다. 어족자원은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건설이 되면서 장봉도 근처에 이제 뻘이나 그런 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족자원이 고갈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족자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장봉도 주민들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못 자르듯이 여기는 여기 일일이 뭐 구분을 해서 이분들은 피해가 있고 이분은 덜하고, 그래서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 더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탁상 행전의 아주 표본입니다. 네. 이 장봉도 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안 계시는데, 장봉 1, 2는 받고 또 2, 2도 이제 일부분 받고, 네네. 2, 3, 4, 4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같은 섬 안에서 한쪽은 받고 한쪽은 못 받으니 네. 섬 주민이 당연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전형적인 탁상 인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70대, 요쪽은 70데시벨이 넘어서 지원을 하고, 요쪽은 뭐 70데시벨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럼 뭐 활주로를 바꾸든가 주민들이 떠나든가 물리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데,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아니면 뭐 샤시를 정말 소음 차단되는 걸 하든가, 근본적인 해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법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이 있는 한 소음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장봉도 주민이 또 떠나지 않는 한 또 소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실제로 장봉 주민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집회가 계속 있었던 이유도 있는데, 또 장봉도 주민이 또 요구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서해 평화도로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가고 신전도에서 또 강화도까지 가는 서해 평화도시인데, 그게 이제 해주나 이제 개성까지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지금 신도나 모도까지는 다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봉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도랑 장봉도랑 연도교를 만들면 이제 자동차로 이제 장봉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인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